안녕하세요. 사주 한 스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장간에 들어있는 계절에 대해서 배웠죠. 큰 흐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결국 사계절의 흐름이었고요. 자세하게는 총 24개의 절기를 어떻게 해서 33개의 지장간에 표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왜 33개의 구간별로 나누어 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속에는 아주 정교한 규칙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모든 지장간은요,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세 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지장간의 맨 윗줄에 해당하고요. 지난달에 잔여 기운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는요, 지장간의 중간줄에 해당하고요. 지난 계절, 다음 계절, 본 계절 기운을 모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인 본기는요, 본 계절의 기운을 의미하고요. 해당 지지의 음량과 오행을 결정했죠. 이것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요, 사주 공부가 좀 어려워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연의 이치를 떠올리면 쉬워집니다. 봄이 끊기고 여름 시작,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고, 봄과 여름이 서로 섞이면서 이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요걸 생각하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섞이고 이어질 때 원활하게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요. 딱 봐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토오행의 운동성 기억나시나요? 연결하고 전환하는 운동성이었습니다. 이 지장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토하고 기토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먼저 무토부터 볼게요. 무토는요, 그 안에 전 계절이나 다음 계절들을 담고 있어요. 윗줄의 무토가 전 지지의 계절을 담고 있고요. 아랫줄에 있는 무토가 다음 지지의 계절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계절과 계절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무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토는 어떨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음양의 교차로 딱 그 지점에 서서 음과 양을 서로 순환시키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기토가 하고 있습니다. 양의 절정인 한여름이 계속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더위가 꺾이고 선선해지잖아요. 바로 그때 7월 미토 속의 기토가 개입을 하면서 양의 절정에서 음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1월 축토 속의 기토는 음의 절정에서 양을 불러올 테니까 추위가 계속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따스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음양의 교차로에서 개입하는 글자가 바로 기토이고요. 지장간 속 무기토들은 사계절 사이사이에서 전환하고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볼 패턴, 그중 첫 번째였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패턴을 알아보면요. 계절을 시작시키는 지지가 있고, 계절을 유지하는 지지가 있고, 계절을 마무리하는 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절을 시작하는 지지는 총 4개인데요. 봄의 시작은 임목, 여름의 시작은 사화, 가을의 시작은 신금, 겨울의 시작은 해수. 이들을 생지라고 하고 편의상 인사신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생지들은요, 계절을 시작시키기 때문에 지장간 속이 모두 양간입니다. 이제부터 생지만의 패턴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배운 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중의 무토, 지장간 여기, 중기, 본기 중에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랫줄의 무토가 아니라 윗줄의 무토이네요. 여기의 특징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달의 기운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어요. 즉, 무토라는 그릇 속에는 전달의 기운이니까 겨울의 기운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다면 임수와 계수 중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월의 전달은 축월이잖아요. 축월 지장간을 보시다시피 양간인 임수는 이미 끝난 구간이고요. 음간인 개수가 강력한 시기입니다. 즉, 이 무토 속에는 음간 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목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나머지 생지도 모두 같습니다. 여름을 시작하는 사화 속에 무토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맞습니다. 봄이 들어있고요. 간목이 아닌 음간인 을목이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신중의 무토는요? 맞습니다. 음간, 정화가 들어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중의 무토는 음간인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대로 겨울을 시작을 하지만 가을이라는 이전의 계절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지만의 패턴 또 한 가지는요. 중간줄인 중기에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다음 계절의 양간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다음 계절을 원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인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지의 중기에는 이렇게 다음 계절의 양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인 본기를 볼게요. 본기에는 본 계절의 양간이 들어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됩니다. 봄뿐만이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생지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 본 계절을 시작하기에 지장간의 구성이 모두 양간이고요. 두 번째는 생지의 여기에는 모두 무토가 있고 그 속에 전 지지의 계절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지의 중기는 다음 계절을 원하면서 바라보니까 양간이 위치하게 되고요. 네 번째 생지의 본기는 본 계절을 시작을 시킵니다. 당연히 양간이 담당하겠죠. 이렇게 생지가 계절을 시작하면 그 계절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계절의 중심이 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봄의 중심은 묘목이라고 하고요. 여름의 중심은 오화, 가을의 중심은 유금, 겨울의 중심은 자수. 이들을 왕지라고 부르고요. 편의상 자오묘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지는 이렇게 계절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계절이 섞여 있지 않고 순이랍니다. 묘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묘목의 지장간은요. 여기에 간목이 있고요. 본기에 을목이 있습니다. 목, 오행만 순이하게 들어있네요. 그런데 가운데 중기가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중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목에서 을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뻥 뚫린 계절은 있을 수가 없듯이 계절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너무 당연하겠죠. 왕지의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지난달의 기운을 이어받고요. 중기에는 본 계절의 시작과 유지가 함께 들어있으며 본기에는 본 계절을 쭉 유지하게 되니 당연히 음간인 을목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묘목은요. 봄의 중심인 만큼 순일하게 목 오행만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묘목뿐만 아니라 자수하고 유금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름의 왕지인 오화만은 예외입니다. 병정화만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기토가 들어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힌트는 4강에서 다뤘던 하도와 낙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왕지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본 계절의 중심이기에 다른 계절이 섞여 있지 않고 순일하다. 두 번째, 왕지의 여기에는 전달의 기운을 이어받는다. 세 번째, 왕지의 중기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양간에서 음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네 번째, 왕지의 본기는 본 계절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당연히 음간이 담당한다. 네, 이렇게 왕지 특성 정리해봤고요. 왕지가 계절의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지지가 와서 계절을 끝내게 됩니다. 봄의 끝은 진토이고요. 여름의 끝은 미토, 가을의 끝은 술토, 겨울의 끝은 축토입니다. 이들을 묘지 또는 고지라고 부르고요. 편의상 진술충미라고도 부릅니다. 묘지는 계절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해당 계절의 기운이 가장 약할 것 같은데 사실은요. 계절의 절정을 지나야지만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구간이 있습니다. 진토로 예를 들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진중의 을목, 이 구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인중의 간목으로부터 시작된 봄이 묘목을 걸쳐서 진토까지 오게 되면서 을목은 가장 성숙된 목기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을목과 2번 을목 중에 누가 더 을목의 힘이 강하냐라고 묻는다면 2번 진중의 을목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당연히 왕지인 묘목이 세지 않냐? 하실 텐데요. 순이란 것과 힘의 세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요. 묘목은 목 오행이 순이란 것이지 봄 기운이 더 강한 것은 진중의 을목이 되는 거예요. 날짜만 봐도 이때가 4월 10일에서 20일 정도거든요. 누가 봐도 더 완연한 봄이죠. 이 봄의 절정을 지나고 나야 봄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진토는요, 여차하면 수기운으로 가버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진토의 주변 환경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진토뿐만 아니고요. 진술충미 모든 묘지가 이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진토의 중기에는요. 개수가 있네요. 갑자기 웬 개수일까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름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으로 가기 위해서 겨울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시점인 거죠. 중기의 개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동안 추워질 일은 없겠죠. 그리고 진토뿐만 아니라 모든 묘지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미중의 을목은 가을로 가기 위해 봄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고요. 술중의 정화는 겨울로 가기 위해 여름을 완전히 끝내며 축중의 신금은 봄으로 가기 위해 가을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묘지의 중기는 다음 계절로 가기 위해서 전 계절을 완전히 끝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토의 본기에는 무토가 들어있습니다. 아랫줄의 무토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다음 계절을 불러온다고 했죠. 즉 여름을 불러오겠으니 병화하고 정화 둘 중 하나겠네요. 정답은 병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이라는 것은 애초에 양간인 병화가 시작을 해야 생겨나기 때문이죠. 술토 속에 있는 이 무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계절인 임수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나 축토와 미토에는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들어있네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죠. 양의 절정과 음의 절정에서 음양을 연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토기운은 하나뿐이네요. 오중에 기토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이 기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숙제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묘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계절의 절정을 지나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계절의 기운이 강하다. 두 번째, 묘지의 여기가 바로 그 구간이며 지난달의 기운을 이어받는다. 세 번째, 중기에는 다음 계절로 가기 위해서 이전 계절을 완전히 끝낸다. 네 번째, 본기에는 토오행이 위치하고 무토는 다음 계절을 불러오고 기토는 음양을 불러온다. 오늘 이렇게 지장간 속 패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연의 이치란 따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면서 서서히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장간 속의 무기토이다. 무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개입하고 있으며 기토는 음과 양 사이에 개입하고 있다. 계절을 시작하는 생지는 생지다운 지장간의 패턴을 보이고 계절의 중심이 되는 왕지는 왕지만의 패턴이 있고 계절의 절정이자 끝을 내는 묘지는 묘지만의 패턴이 정교하게 보인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오늘 기초 강의 9강이었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